연고대 편입논술 기출문제 해설과 관련한 내용은 이번에 출간된 이북 연고대 편입논술 기출문제와 예시답안을 구입, 병행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연세대 2024 사회편입논술 지속가능한 성장. 문제부터 봐봐. 문제를 보면 가를 바탕으로 나와 다를 평가하래. 가를 바탕으로. 가가 영어 지문이야, 그지? 그러니까 영어 지문을 항상 먼저 볼 필요는 없다 그랬지. 퍼즐 맞추듯이 보니까. 그러니까 가와 나와 다의 공통 분모를 봐야지. 그리고 나와 다의 핵심 그쪽 결론을 핵심 내용을 명제로서 간략히 먼저 추린 다음에 살을 붙이는 게 좋다 그랬지. 그러고서 가를 들여다봐야 돼. 이때 핵심어를 중심으로 봐야겠지. 그럼 나부터 한번 보자. 근데 나가 어려워. 됐지? 나가 어려워. 길이 일단은 막 정신없어. 일단 키워드부터. 그 다음에 다를 한번 봐봐. 다에도 복잡하게 되어 있어.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글일수록 명제로서 정리해 버릇해야 돼. 이제 하나하나 맞춰 나가 보는 거야. 그러면은 일단은 또 하나는 주제와 제재를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랬지. 주제부터 찾아야 돼. 주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공통된 주제는 당연하게 가와 나와 다 사이에 공통된 어떤 단어겠지. 볼까? 기후 변화는 한 세대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세대 간 형평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대 간 형평성의 문제가 왜 그러냐 그러면 기후 변화에 따라서 대가를 비용을 지불해야 되잖아. 국가 간 또는 국가 내. 근데 그게 이런 논의를 할 때 대상들을 다 끄집어내라고 그랬지. 주체와 대상을. 그러면 누가 있어? 현재 세대가 있고 기성세대가 있고 미래세대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현재 세대가 예를 들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관계를 놓고 보면 현재 세대가 자기가 응당 지불해야 될 비용을 떠넘겨 버리면은 미래 세대는 큰 부담이 되지. 또는 미래 세대 몫을 땡겨 버리면은 연금이 그렇지, 그치? 그러면은 미래 세대는 더 많은 부담을 져야 되지. 이게 과연 공평한가, 공정한가? 이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거야. 기후 변화라는 어떤 자연 현상을 가지고도 지금 그런 문제가 되는 거야. 도쿄 의정서 들어봤지, 그치? 그래서 전 세계가 모여가지고 기후 협약을 하는데 우리 이 논의 봤지? 지금 저번에 무슨 어디 고려대가 연세대 편입에서 지문으로 나왔지. 협약이 잘 안 이루어져. 왜냐면은 개발자, 그러니까 개발의 당사자와 그러니까 그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당사자, 원인 제공자와 그 수혜자가 다르단 말이야. 예를 들면 이케아라는 스웨덴의 그룹, 거대 그룹이 나무를 벌목을 해야 되잖아. 그럼 벌목을 하면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벌목을 한단 말이야. 다국지역들 보면은 그러면은 거기서 환경 파괴가 많이 이루어져. 인도네시아. 그게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돼서 이제 비용 부담을 놓고 쓴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케아 쪽에서는 아니 내가 저지른 게 하고 너희 나라에서 그런 건데 인도네시아 너희가 더 많이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인도네시아 아니 니들이 주문한 거 아니냐. 니들이 그래서 전 세계 선진국에서 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비용적인 너희가 내야 되냐. 이거 갖고 티격태격하는 거야. 그래서 4대 강국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얘네들이 굉장히 난색을 보여요. 그럼 당연히 안 되지, 그지? 그게 그 지난번에 봤던 문제잖아, 그지? 고려대 문제구나. 그래서 세대 간 형평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래. 기후 변화를 방치할 경우 그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기후 변화란 이러한 특성이 세대 간 형평성에 영향을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기 위해 여기서 이러한을 빼야 되는 건데 또 그래요. 기후변화라는 특성이 기후변화가 ABC의 세 세대에 연달아 영향을 주는 경우를 고려해보자. 첫 세대인 A세대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기후변화를 억제할 수 있지만 이들이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인 B세대는 훨씬 더 큰 비용을 들여야만 기후변화를 위해 위험 수준 아래로 억제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A세대가 현재 첫 세대가 자신의 비용과 편익만을 고려하여 읽어보라. 비용 편익 효과 경제학에서 중요한 내용이래. 기후변화를 방치한다면 이것은 A세대에게는 합리적 선택일 수 있지만 B세대에는 막대한 환경 비용을 전가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로 인한 비용의 전가라 그래 이걸. 피해는 B세대 중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한테 더 집중되겠지, 그지? 같은 거래도. 응? 그러므로 합리적 선택으로 보이는 A세대의 선택이 타인에게 해를 가하지 말라는 기본적인 도덕 원칙조차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일단은 지문 읽을 때 지문의 특성이요. 어떤지를 알아봐야지. 자, 이 경제적인 물음을 지금 경제적인 내용을 담고 있단 말이야. 비용 편익 효과, 경제에서 합리적 선택, 비용의 전가 이런 개념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 응? 그치?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기후변화는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세대 간 형평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지. 자칫 비용의 전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야. 그런 여기까지 해설이야. 뿐만 아니라 A세대의 선택은 B세대를 통해 C세대에도 미래세대에도 그러니까 기성세대, 현재세대, 뭐 청년세대, 미래세대라고 그랬죠. C세대에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A세대가 기후변화를 방치한 결과 B세대가 기후변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A세대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따라서 기후변화 억제를 통한 편익이 매우 크지 않다면 B세대 역시 기후변화를 방치하고 이제 자꾸 책임의 전가야 일어나고 그러면 점점 더 기하급수적으로 뒷세대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더 크다는 얘기지. 이건 형평성의 원칙이 맞지 않지. 그래서 지금 형평성이란 말이 되게 중요하지. 경제적인. 즉 A세대의 무대응이 B세대의 대응을 더욱 어렵게 만든 것이다. 이런 걸 가지고 점점 왜 그래? 이런 말들이 생각나요.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그지? 도덕 불감증 이런 것들이 생각나야 돼. 그런 걸 자꾸 그런 용어를 가지고 중심을 굴려야지. C세대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B세대보다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한다. 따라서 C세대가 기후변화를 억제하기 위해 나설 가능성은 더 낮아진다. 이런 식으로 A세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속세대는 기후변화 억제를 위한 선택을 하기가 점점 더 어렵게 되고, 그치?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니까 결국 기후변화는 되돌릴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크다. 연금개혁도 이거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나중에 될 대로 되라 그러고 안내 뭐 이런 조세저항 이런 게 나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인 역사를 통해서 혁명이 일어나거나 민중의 그 저항이 크게 일어나는 거 예외 없. 가장 큰 원인이 조세저항이야. 조세저항. 우리 소리도 없이 닭 깃털 뽑는다 그러지, 그지? 이렇게 뽑아내면은 나중에 큰 저항이 일어나. 우리나라도 봐봐, 다 보면은 그 조세저항 때문에 우리 그 일어난 거지. 뭐 홍길동의 난도 그렇고 무슨 뭐 임꺽정의 난도 그렇고 다 그런 것들이. 이러한 연쇄적 효과는 세대간 계속 자주 나오는 말, 세대간 형평성이란 말이 자꾸 나오지.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어쩌면 현재 세대는 자신의 비용과 편익만을 생각한다면, 자, 비용 기후변화 비용 편익면에서 세대 간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지. 방치하는 게 합리적일 수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 자체가 후속 세대에게 주는 환경 피해와 후속 세대가 기후변화를 억제할 행동을 펼칠 가능성을 크게 낮추는 문제까지 고려한다면, 자, 현재 세대가 결론 항상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즉시 행동을 취하는 게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이게 결론이지, 그지? 비록 현재 세대가 기후변화 억제를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이 자신에게도 비용 편익 면에서 자기가 들이는 비용보다 편익이 적더라도 왜? 미래 세대 점점 더 눈덩이처럼 커지고 그래서 저항이 일어날 수 있고 제대로 안 되니까. 자, 기후변화에 대해서 얘기해. 그러니까 주제어는 뭐야? 기후변화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 명제로 얘기해. 기후변화에 항상 이걸 읽을 때 주체 대상들을 끄집어내라고 그랬죠. 여기다 보면 기후변화의 지속 가능한 측면에서 비세대, 미래 세대보다는 현재 세대가 비용을 지불하는 게 더 형평성 측면에서 효과적이다. 그런 내용을 지금 가지고 있어. 그지? 현재 세대는 우리 같은 세대 있고, 뭐, 청년 세대, 뭐, 미래 세대가 있겠지. 그래서 결론은 뭐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보다 현재 세대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이유가 항상 이 결론에 대한 이유를 대야지. 계속해. 여기 비용 편익 효과라는 말이 크게 나왔잖아. 비용 편익 면에서 그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에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그 원인 제공의 당사자이자 개발의 수혜자인 현재 세대와 그 피해 당사자인 미래 세대 간 비용 편익 효과 면에서 되게 차이가 나죠. 게다가 현재 세대가 기후변화 대응 관련 비용을 낮출수록 시간이 흐르면서 비용 증가에 따른 사회경제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미래 세대의 비용 편익 효과는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얘기지. 응? 그래서 수혜자인 현재 세대가 더 많이 부담하는 게 공정하다고 보는 거야. 항상 뒤에 거를 보지만 또 하나가 그러니까 지금 비용 편익 효과 면에서 있고 또 하나 보면 형평성 면에서 이건 앞에 뽑으라고 자꾸 저를 봐야 되겠지만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로 비용 증가하는 것은 미래 세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고 그치? 이런 말. 그래서 기후변화 대응을 낮추고 이래서 점점 더 비용 편익 효과는 낮아지고 그치? 그러니까 이걸 시정하는 차원에서도 현재 세대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지? 대충 이 정도까지 이제 보면은 이거 이 가나다를 이게 지금 여기까지 읽어낸 다음에 여기 벌써 문제를 보면은 가를 바탕으로 나와다를 평가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에 이런 정도를 읽으면 가에서 지금 개념들이 다 들어있단 말이야. 주제 관점들이 논점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언급한 키워드가 있는지 또 비용 편익 효과에 대한 게 있는지를 체크해서 딱 고정을 시켜놔야겠지, 그지? 일단은 하나 더 보고 보자. 다를 보면은 이게 이제 여기에 이 문제가 왜 어렵냐면은 아주 우리가 정말 이렇게 글이 딱 떨어지게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고 이렇게 글 안에서 많이 추론해야 될 함의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일단 봐봐.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은 노후 보장을 위한 핵심 제도이다. 그러나 현재 F국의 공적연금은 보험료 부담과 연금 수혜 측면에서 심각한 불균형 상태에 있다. 예컨대 현재의 노년층은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받고 있고 현재의 청장년층도 부담하고 있는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을 노년에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따라 공적연금 적자가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현재 F국의 우리나라 얘기지. 공적연금 제도는 지속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연금을 덜 받거나 또는 보험료를 더 내는 방식의 개혁이 필요하다. 연금을 덜 받는 거는 기성세대 우리가 세대고 현재 세대고 더 내는 거는 미래 세대지. 그러니까 서로 이해 충돌이 일어나지. 문제는 그 경제적 부담을 세대 간에 어떻게 공정하게 배분할 것인가다. 어떤 사람들은
현재의 노년층과 청장년층에게 연금이나 또는 보험료 인상의 부담을 지워야 한다. 현재층한테 주장한다. 이들은 자신이 낸 보험료보다 많은 연금을 받는 대신 미래 세대는 공적연금 적자 해소를 위해 자신이 낸 보험료보다 적은 연금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각 세대에 지급하는 연금은 그 세대가 낸 보험료를 통해 충당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그럴 수 있지. 그런데 문제가 있대. 여기서 찾아야 돼. 우선 세대 간 경제적인 능력 차이 이런 걸 다 찾아내야지. 지금 관점이 일단 세대 간 경제적 이 얘기는 뭐를 함의해? 경제가 계속 발전하잖아. 선생님은 개발도상국 만불시대 이전에 태어나서 만불시대 임만불시대 이전에 어떤 경제활동을 한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은 3만불 4만불 시대예요. 지금 선진국 시대. 그러니까 경제 단위가 틀린 거지. 그지? 예를 들면은 그리고 계속 발전하는 거를 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 그러면은 미래 세대가 선생님 때 예를 들면 이것도 웃기는 거지. 연봉이 초봉이 한 대기업 삼성에 들어갔는데도 1,000만 원밖에 안 됐단 말이야. 응? 1,000만 원도 안 됐나? 1,000만 원. 근데 여러분들은 요즘은 1억이라 그러잖아. 삼성이 뭐 1억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더 많은 혜택을 누리니까 그 얘기일 거야. 추정 이런 거 읽을 때 항상 이 내용을 추정을 해서 추론을 해서 읽는 버릇을 하면 예측을 해서 읽는 버릇을 하면 되게 좋아. 왜 그러면서 볼까? F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 덕분에 현재의 청장년 세대는 노년 세대에 비해 높은 소득을 얻고 있다. 마찬가지로 현재의 아동 청소년 세대와 그 이후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더 높은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더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는 미래 세대에게 현재의 노년 및 청장년 세대에서 발생하는 연금 적자 일부를 부담케 하는 면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이건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지만은 어디까지나 제시문 내용 추정을 하지 말고 예단하지. 제시문 내용에 근거해서 답을 해야 돼. 제시문은 이렇게 이런 주장이 있어. 이걸 만약에 비판하라 그러면 여기에 대한 비판거리를 주면 되겠지. 근데 지금은 문제가 평가하라는 거예요. 비평하라는 건데 기준점에 따라서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자, 또한 F국의 공적연금이 현재의 아동 청소년 세대와 그 이후 세대에게 불리하다는 주장은 자,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경제 지원, 즉 이제 공적 이전이라는 게 사적 이전이 있지. 사적 이전이라는 건 뭐야? 부모가 자식한테 뭐 교육비 부담하고 양육비 부담하는 거, 또 뭐 부모가 더 윗세대에 부양하는 거, 노인 부양하는 거 이런 것들 비용도. 선생님 세대는 마지막 세대지. 노인 부양 의무도 갖고 있고 자식도 또 양육 의무도 갖고 있어. 양쪽에 낀 세대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세대들은 돈이 별로 없어. 그 아이러니컬하게 부담만 자꾸 갖고 있지. 그 얘기야. 예를 들어 현재의 청장년 세대 대부분은 자신의 노후를 공적연금을 통해 대비하는 동시에 노년기의 부모를 부양하기 위한 비용을 사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이중 부담이 없었다면 지금의 아동 청소년 세대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는 현재의 노인 세대 부양 비용의 일부와 현재의 청장년 세대의 노후를 위한 비용의 상당 부분을 사적으로 부담해야 했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현재의 아동 청소년 세대는 청장년 세대로부터 상당한 교육 및 양육 비용을 직접적으로 지원받고 있다. 자, 이처럼 사적 이전과 생활 수준 차이를 고려한다면 현재의 청장년 세대에게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세대 간 형평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이야. 그러면 좀 더 얘기를 하고 볼까? 결론이 뭐야? 공적연금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미래 세대가 현재 세대보다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 그 이유는 첫째, 아까 얘기했듯이 비용 편익 원칙에 따라서 더 많은 생활 수준 차이, 아까 얘기했지, 고려할 때. 또 형평성 원칙에서 이건 사적 이전 비용하고 연결돼. 자, 연결점들을 찾아보란 말이야. 그치? 이해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처음 접했을 때 허둥대고 제대로 못 쓰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야? 지문이 길면서 정신없단 말이야. 막 중요한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이럴수록 어떻게 하라 그랬어? 명제로 정리하라 했어요. 명제로. 그리고 거기다 부풀리라. 명제는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럿이 있는 대로 다 끄집어내야 돼. 일단 다 끄집어내보란 말이야. 간단. A는 B다. P는 Q다. 그러니까 P는 Q다를 명제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주제 개념이나 논점은 딱 파악되지. 그지? 기후 변화를 위한 또는 여기 대응하기 위해서 비용 부담을 여기 공적 연금 이런 어떤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미래 세대가 현재 세대보다 더 많이 내야 된다. 어쩌고. 그거를 명제를 설정하게 되면 그 이유까지도 나오게 된단 말이야.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알겠어?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야. 논술 시험은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논술은 글쓰기 이전에 시험이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의도적으로 그 어떤 구성을 한단 말이야. 그치? 평가라는 그냥 다짜고짜 평가라고 얘기 안 하지. 무엇에 따라서 무엇을 평가하라 이런 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찾아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제시문의 논지들을 찾아보면 구성의 얼개들 만들어주고 그 과정에서 주제 개념, 논점, 차이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면은 그 내용이 그 뼈대가 구성이 된단 말이야. 그럼 내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비교하든 평가하든 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잖아. 이거 모르고 그냥 막 써대고 있어. 그러니까 그냥 이거 막 총쏘기로 하면 산탄총 쏘는 거지. 그러니까 막 논리가 하나도 안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읽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다시 여기를 돌아가. 자, 이제 가를 봐. 그러면 훨씬 더 보기 쉬워. 가를 바탕으로 나와 나를 평가하래. 그럼 지금까지 머릿속에 뭐가 남아있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나는 그 기후변화에 대한 비용 부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서 현재 세대보다 미래 세대와의 관계를 나와 있어. 그치? 현재 세대가 그러니까 미래 세대보다 더 많은 비용을 당장의 비용을 지불하는 게 낫다. 왜? 그냥 놔두면은 나중에 눈덩이처럼 불어가지고 그냥 배짜라 식으로 도덕적 해이가 나올 거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 머릿속에 그렇고서 반면에 다를 보면 공적연금 비용 부담을 놓고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놓고 미래 세대가 더 많이 내는 게 합당하지 않냐. 그 이유가 보면은 첫 번째는 경제적으로 계속 발전하니까 더 많은 수혜를 이득을 얻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걸 더 좀 미래 세대가 비용을 더 부담을 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냐. 두 번째는 사적 이전 비용을 가지고 얘기하지, 그지? 그러니까 너도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원받고 다 그런 거니까 너도 토해내야 되지 않냐. 이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야. 자, 이제 논점을 찾아야지. 논점. 무슨 관점에서 그냥 쓰면 안 되지. 이게 여기에 있는 거란 말이야. Sustainable Development is 어쩌고 저쩌고 있으면서 여기 보면은 찾아내야죠. 수혜자 부담 원칙에 대해서 얘기하고 비용 편익의 측면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치? 세대 간 형평성은 두 원칙을 따라야 되는데 비용 편익 효과를 따라야 되고 그래서 수혜자가 내는 부담 내는 게 맞는 거. 세대 간 형평성을 내서 그 격차를 중요한 건 시정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단 말이야. 그치? 이것만 찾으면은 얼개를 짜주라면 얼개를 맞출 수가 있겠지. 그치? 이거 안 하고 쓰니까 정신이 없는 거란 말이야. 반드시 이런 문제, 연대고대 문제를 하면 명제로서 정리하는 버릇을 거려. 그래야 허튼 내용 쓰지 않고 그런단 말이야. 그 내용을 가지고
보란 말이야. 그러면은 가에 따를 때 나의 기후변화와 나의 공적연금 고갈 문제에 관한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이 평가될 수 있다. 먼저 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명제부터 써야지 결론 나오는 거야. 여기다 살을 붙이란 말이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혜자 부담 원칙에 앞서 현재 세대가 우선해서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가와 차이 난다. 그것이 비용 편익 차원뿐만 아니라 세대 간 형평성 차원에서도 적절하고 또 타당하다고 본다. 자, 그 이유를 대야지. 기후변화는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세대 간 형평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대응이 늦을수록 사회적 경제적 비용은 더 커지기 때문이다. 이게 지금 글을 1000자 이상 뭐 이렇게 쓰면은 논증은 어디까지 가느냐 그러면 계속 적어도 1000자 이상의 논술은 주장, 결론, 근거, 정당화되는 이유, 또 여기다가 예시, 상술, 뭐 인용 뭐 이런 걸 계속 붙이는 데서 적절 글자 수를 배분해야겠지. 그러니까 얘도 지금 보면은 가와 지금 나와 다를 평가라고 근데 1000자니까 하나당 뭐 한 300자 이상을 써야 되니까 적어도 서너 문장이 간단 말이야. 이걸 잘 봐야 되겠지. 그래서 또 쓰지. 만약 현재 세대가 자신들의 비용 편익만을 고려해서 기후변화에 대응에 소극적일 때 비록 현재 세대에게는 합리적 선택일 수 있으나 미래 세대에 막대한 비용을 떠넘기면서 특히 취약계층에 큰 피해를 불러온다. 게다가 이것은 미래 세대의 도덕적 해를 불러와 이들의 기후변화 대응을 낮추고 그에 따라 기후위기는 되돌릴 수 없는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얘기고, 두 번째, 다는 공적연금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미래 각 세대에 지급하는 연금을 그 세대가 낸 보험료를 갖고서 충당하기보다는 현재 세대의 부족분을 미래 세대가 부담토록 하는 것이 세대 간 형평성 면에서도 또 비용 편익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다. 지속적인 경제성적으로 미래 세대는 현재 세대보다 더 높은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기에 이 뒷받침과 되게 중요한 거야. 그에 따른 수혜가 더 크고 또 가족 내에서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를 위해 부담하는 양육, 교육 관련 사적 이전 비용 역시 미래 세대에게 혜택으로 돌아가기 때문으로 그것이 실질적으로 공적연금 수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세대 간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해됐죠? 그죠? 그 맞춰야 된다고. 그래서 자, 얘를 가를 바탕으로 나와 다를 평가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돼야 돼. 주제 개념과 관점과 논증에 대한 핵심을 찾아야 돼. 주제 개념은 뭐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비용 부담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야. 관점은 비용 편익 측면에서 수혜자 부담 원칙과 세대 간 형평성 원칙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과 아까 얘기한 그 제재들을 다 합치면 논증 나와 다의 명제, 즉 결론의 적절성을 타당하고 정당한 근거를 들어서 평가하는 거겠지, 그치? 그러니까 명제를 밝히는 게 핵심이야. 여기 지금 보면은 굉장히 중요하지, 그치? 결론부터 제대로 결론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되냔 말이지, 그치? 여러분들 이해가 됐죠, 이거? 어?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야.